반갑습니다. 7월 14일자 신문일기 진행할 국제신문의 김민주 기자입니다. 어젯밤에 잠들은 잘 주무셨나 모르겠습니다. 어젯밤에 정말 좀 잠자기가 어려웠는데요. 더워가지고. 오늘도 부산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밤이 되면 습도가 높아지고 한밤의 기온도 보니까 25도에서 26도, 그래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걸로 보이거든요.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오늘하고 낮과 밤의 기온이 비슷할 거라고 일단 예보가 돼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신문일기 첫 소식은 가볍지만은 이 더위 관련 소식으로 하나 골라봤거든요. 네, 제목이 신호 대기할 때 땡볕 피하세요, 이런 좀 귀여운 제목인데, 최근에 왜 서울에서 건널목 건너기 전에 이렇게 그늘막을 설치해가지고 좀 화제를 모았었잖아요. 근데 비슷한 걸 부산에도 만든다고 해요. 한번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산 북구와 서구에 횡단보도 앞에 그늘막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북구는요, 이 부기 그늘막, 이 이름이 좀 귀엽습니다. 부기 그늘막을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규격이 한 지름 4m, 그늘막을 갖다가 3m 높이에 설치를 하겠다. 예산은 뭐 한 1,045만 원 정도다, 이렇게 밝혔고요. 서구에서도 한 400만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부민교차로하고 동대신 교차로 좀 사람 많이 다니는 데다가 지름 5m의 그늘막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또 북구는요, 덧붙이기를 올해 한 10월까지 운영을 하고 철거를 하고, 또 내년이 되면 6월부터 10월 사이 운영을 하겠다. 이 기간에 혹시 태풍, 강풍 우려가 있으면은 이거를 접어가지고 고정을 시키고 파손을 막고 부상 같은 것도 막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간단한 기사였는데, 이 지자체 사이에 벤치마킹이라는 게 정책적으로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게, 이게 지역 특성이 생각보다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 좀 좋은 게 있다고 해서 우리 동네로 끌어왔을 때 막상 생각보다 결과를 잘 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소식은 일반적으로 이 불볕더위 아래서 아스팔트를 걷고 대중교통을 타야 되는 시민들이 상당히 좀 규모는 작지만 반가워할 만한 그런 소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기사였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역시 뭐 더위 관련 소식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번엔 조금 분통이 터지는 이야기고요. 이 정관에 또 정전이 있었거든요. 이거 기사 바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2월 발생한 부산 기장군 정관읍 블랙아웃 사태에 보상 합의를 하루 앞두고 또다시 2만여 가구가 블랙아웃 됐습니다. 13일 오후 3시 19분부터 23분까지 4분 정도 정관 신도시일 때 2만 3천여 세대 전기와 냉방이겠죠. 냉방이 끊겼습니다. 신호등도 먹통이 됐고요. 이날 정전으로 총 9건의 엘리베이터 정지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사고 원인이 좀 황당합니다. 기계 오작동인데, 기계 오작동이라기보다는 이제 사람이 잘못한 부분인데, 이 문제의 회사 전관에너지에서 시스템의 그래픽 업데이트를 마치고 나서 직원이 헷갈려가지고 중앙 차단기를 내렸대요. 그래서 이 정전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고요. 근데 이번 사고는 보상이 힘든 게, 이 전관에너지 약관을 보면은 전력 공급자의 중대한 과실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5분 이상 전기가 끊겼을 때만 보상이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다고 해요. 현재까지는 일단 4분 정도로 정전 시간이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보상이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것이고, 주민들은 당연히 좀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그래서 또 인재로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7만 명이 넘는 대규모 도시의 전기 공급을 갖다가 이 작은 민간 사업자만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 한전도 좀 나서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 2월에 그 정전 사태가 9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비교적 시간은 짧아 보입니다만, 전기료를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내는 보통 시민 입장에서 이렇게 한여름에 전기를 끊긴다는 게, 더구나 이거는 두 번째 재발한 사고였기 때문에 더 좀 충격이 컸을 것 같고요. 이 정관에너지였죠. 이 회사가 그러니까 두 번의 사고 모두 이 회사의 책임이 굉장히 분명해 보이고, 특히나 이 두 번째 사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황당한 좀 요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도 그렇고 기장군수도 좀 한전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를 했는데, 그게 좀 상당 부분 설득력을 얻는 것 같고, 이 정말 세 번째 사고는 막아야 되지 않나, 제3의 사고는 없도록 뭔가 조처가 취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기사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요, 이 미우나 고우나 롯데 자이언츠를 사랑하시는 부산 팬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좀 부산 야구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뭐 대부분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린드블럼 교환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 수술로 미국행을 택했던 린드블럼이 롯데와 재계약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계약 총액이 47만 5천 달러 정도고,
이제 린드블럼 영입을 통해서 5강 진출 탄력을 기대한다. 롯데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2015년이 이 선수의 전성기였죠. 그래서 2015년도에만 좀 성적을 보면은 32경기를 출전하는 동안에 무려 212이닝, 이때 기준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한 투수였습니다. 그리고 13승 11패, 평균 자책점 3.56으로 롯데의 명실상부한 에이스였고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외국인 투수였는데도 팬들이 이 롯데의 전설이죠. 최동원 선수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린동원 이렇게 또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딸 건강이 좀 나아졌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도 이제 복귀 이후에 조금 활약을 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것이고 또 오늘부터 이제 올스타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스타전에 이 롯데 선수들이 조금 얼굴을 드러내는데요. 일단 홈런 더비에는 이대호 선수가 출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대호 선수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이 홈런 더비 우승의 경력이 있는 뭐 국민의 거포죠. 그리고 세워진 배트를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 퍼펙트 피처에는 전준우 선수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타구를 관역에다가 때려 맞추는 이 퍼펙트 히터, 여기는 손아섭 선수가 출전을 한다고 하니까 뭐 롯데 팬들로서도 관심을 좀 가질 사안인 것 같은데, 이 올스타전이 또 롯데 팬들에게 마지막 잔치가 될지 아니면은 린드블럼 선수 오고 했으니까 조금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올스타전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 일기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신문의 김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